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늘 똑같은 포즈죠. 그죠? 예.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늘 여기서 어떤 단어를 펼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됐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 됐나요? 예. 6번에서 9번 지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6번에서 9번 지문인데 일단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자, 근대 초기 앞에다가 1화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런데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법실증주의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법실증주의자에서 앞에다가 4. 그 다음 다시 내려가서 라드부르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자, 근대 초기 탈도는 깡 맞추는 게 바랍니다. 왜요? 시대 연도 나오게 되면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대 초기 서양에서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종교의 율법에서 벗어난 세속적 규범을 한다고요? 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봤더니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대의 초기에는 됐습니까? 예. 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와 관련된 율법이었다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다고요? 율법에서 이제 한다고요? 벗어나고자 하는 됐습니까? 그런 뭐가 존재한다고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더라. 다시 하면 종교적 율법으로서 우리 사회를 한다고 다 통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종교적 율법을 이제 좀 벗어나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종교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속적인, 됐습니까? 예. 뭘 찾으려 한다고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는데, 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자연법론. 자연법론 할 때는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다시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법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것을 갖다 집어넣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자연법론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이거 왜 잡아준 거야? 우리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을 보게 되면 땡땡 학파, 땡땡주의, 땡땡론 맞습니까? 예, 뭐 나왔어요? 땡땡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법론에 뭐가 나와야 되겠니? 주장적인 내용 또 잡아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법론에서는 뭘 주장했는데 이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랬더니 그다음 갑니다. 일단은 이는 현실의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인 뭐라고요? 실정법의 위에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도덕 원칙이 만다고요? 존재한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 그거 위에 됐습니까? 예, 뭐가요? 일종의 도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그게 뭐라는 거야? 자연법론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자연법론은 됐습니까? 예, 실정법과 이 도덕적 원칙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보는 거 없다는 거야. 위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요. 실정법 위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도덕적 원칙이 존재한다. 됐니?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우리 EBS 수능특 강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위계가 있는 관계로 설정한 것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은 그냥 지문이 아니라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연계된 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연법론에서는 그것도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에서는 됐습니까? 예, 실정법 위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도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봤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자연법론에 따르면 자연법론 탈도는 깡이야. 그러니까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자연법론에 뭐가 된다고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다시 밑줄자. 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자유 등의 자연법적 가치를 구현해낸 것이 곧 뭐라는 거야? 실정법이다. 그러면은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든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유와 같은 됐나요? 예. 자연법적인 가치를 뭐한다고요? 실정법에다가 뭐 해놨다라는 거야? 그래, 구현해 놓은 것이더라. 그것이 곧 뭐라는 거야? 실정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도덕적 원칙이 됐습니까? 예, 실정법 위에 어떤다고요?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실정법은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다고요? 적용된 법이더라라고 볼 수 있다. 됐니? 예. 자, 요게 일단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요. 첫 번째 단락 정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의 주장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런데 다시요. 세목 깡 여쳐놓고요. 버트 19세기 이후 다시 깡 여쳐놓고 합니다. 또 뭐 나왔니? 어이구야. 시대명 나왔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갔더니 19세기 어떤다고요? 이후에 됐습니까? 19세기 이후에. 됐니? 자,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관찰이나 경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뭐하다라는가? 유의미하다. 다시 한다면은 실험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어. 됐습니까? 예. 뭐가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야 좀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다시 이러한 관념이 어떤다고 확산됐다. 그래서 다시 19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이 어떤다고요? 발달하면서, 됐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어떤다고요? 실제적인 것만 어떤다고요? 그래. 믿음을 어떤다고요? 갖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보세요. 추상적인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자연법론으로는 결국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다고요? 확정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하면은 자연법론은 됐나요? 자연법론은 너무나도 뭐 한다고요? 추상적이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추상적이다. 다시 한다고 그러면은 어른은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어른을 뭐 한다고 존경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건 너무 초상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다고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뭐 하지 못한다. 확정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법의 됐나요? 예. 구체적인 됐나? 예. 내용을 뭐 하지는 못해. 확정하지는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야, 우리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법전에 있는 것만 갖고 우리가 맞아? 판결 내리자. 됐습니까? 법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결 내리자.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야. 자,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어. 그래서 또 해초리 가져와가지고 너 종아리 대. 됐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된다고 탁 때렸다. 됐습니까? 예.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버지 폭력 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됐니? 예. 됐어요? 예. 자, 설령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자. 그죠? 근데 법관이 어떻게 생각했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어떤 나쁜 짓 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것도 된다고요? 종아리 걷어가지고 옛날처럼 된다고요? 그래. 저희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다. 됐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자, 미안합니다. 우리 폭행죄에 의한다면은, 됐니? 500만 원 이하에,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단순 폭행죄.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년 징역. 내릴 수 있겠니? 안 된다는 겁니다. 됐니? 예. 뭐라고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더라. 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소위 말해서, 그래, 기각해버리는 거야. 됐니? 예. 자, 뭐가 들어가죠? 너무 추상적인 내용 들어가죠. 자식을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사랑에 매더라. 됐습니까?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더라. 됐습니까? 예. 했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거 안 돼. 그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냥 법에 있는 대로 판단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볼 거 없어. 땡. 아버지 징역 1년. 땡. 끝. 됐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 실정주의의 주장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자연법론으로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입법기관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실정법만을 됐나? 결국은 뭐 하자? 법으로 인정하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을, 다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법, 됐습니까? 그것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됐습니까? 그래서 실정법만을
됐나요? 예, 실정법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법으로. 그죠? 예,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자.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법 실증주의라고 한다. 다시요. 법 실증주의. 다시 또 맞춰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다시 뭐 나왔어? 땡땡주의 나왔죠. 됐니? 그러면 법 실증주의 주장은 오로지 뭘로서 판결 내리자라는 거야? 실정법으로서 판결 내리자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법 실증주의에 따르면 다시 밑줄 쫙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 실증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 법과 도덕 간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저 앞에서 법하고 도덕 사이에서 그죠? 예. 필연적인 됐나요? 예. 필연적인 우리가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된다고요? 찾기 힘들어. 됐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냥 뭐 보면 돼? 법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됐니? 예. 그래서 법관은 중립적 입장에서 실정법을 적용하는 역할만을 만들고 수행해줘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법관은 됐니? 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오로지 그냥 법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 중립적으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판결을 내려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법실증주의의 주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속된 말로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법에 있는 것대로 그냥 판결해. 앞뒤 뭐 살펴볼 것도 없어. 됐습니까? 똑같이 된다고 판결해. 됐나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있죠? 뭐가 좋아요? 어떤 법법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 처벌 양상을 보게 되면 똑같이 나올 거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하느냐? 법적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이 단락합니다. 이 법실증주의는 이제 법이 갖추어야 할 이념 중에 하나인 뭐라고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에 단락했더니 아하, 결국은 이 이야기는 바로 법적인 뭐 한다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보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측면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한데요? 법적 안정성이 과연 뭐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됐니? 자, 다시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됐습니까? 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글쓴이는 다시 그에 대해서 뭐 해준다고요? 정의 내려줘야 돼.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란 다시 내볼까? 쳐놓고 몇 줄자. 제정된 법의 의미가 명확해서 그 적용이 뭐하다라는 거야? 예측이 됐습니까? 예, 가능해. 왜냐하게 되면은 적용이 명확한 거니까. 야, 폭행 몇 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추행 몇 년, 도적 몇 년, 절도 몇 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죽였어? 사형 됐습니까? 명확하다는 얘기죠. 됐니? 예. 그래서 됐니? 예. 누구에게나 또 일관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하고 결국은 누구에게나 뭐 한다고요? 일관되더라. 이야, 좋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왜 바뀌었을까? 하지만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이 법실증주의의 확산은 뭐 하게 됐다? 여러 폐단을 낳게 되었더라. 자, 이런 장점도 있어.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어떤다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결국은 됐나요? 문제가 생겼더라. 즉 폐단이 어떤다고 생겼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뭐 한다고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나? 그죠? 예.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됐으니까, 예. 유태인을 어떤다고요?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됐나요? 예. 유대인 민족은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을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저해시키는 존재로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다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됐습니까? 꽝꽝꽝. 뭐 했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정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시키니까 유대인들 다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죽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근데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정의로운 법이라 할 수 있겠나? 정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예. 바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갑니다. 보세요. 법실증주의 확산은 여러 폐단을 낳기도 했는데 법의 형식적 외관을 갖추었을 뿐
정의롭지 못한 법인데도 그 효력을 뭐 할 수 없게 되었다?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럼 남편 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죠? 예.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한 그런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뜻이니까, 예. 쉽게 말한다면, 악법도 법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앞에다 한 글자 적어놔봐. 뭐라고요? 예를 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주문해서 누가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실전법을 근거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시행했더라라고 하는 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르만 민족의 유대인 민족 학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실제로 법으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른 겁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 전범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뭐였어? 우리는 법에 의한 것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범재판소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법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 원칙은 없었느냐? 라고 강하게 질타하죠. 예. 그 법이 설령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죄인이라. 됐나요? 예. 그것을 처형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여하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실정법. 다시 하면 법 실정주의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뭐가 생겼어? 문제 한계가 있지? 그럼 우리는 항상 뭐가 나오다? 어떤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부작용, 한계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해결 방안. 그러면 당연히 이런 법 실증주의의 주장에 한계가 제시됐으니까 당연히 또 뭐라고 했어? 그에 대한 해결이 어떻다고요? 제시되지 않겠느냐? 맞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갑니다. 법 실증주의자에서 자연법론자로 전향한 됐습니까? 예. 자, 동남천국 체크해 봅니다. 라드부르흐 됐습니까? 라드부르흐 됐나요? 예. 라드부르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 원래는 뭐였다고요? 법 실증주의자였어. 됐니? 그런데 그라 자연법주의자로, 자연법론주의자로 바뀌었다라는 거. 됐니? 그러면은 이 라드부르는 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정법의 부정의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적 불법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법이지만 그것은 뭐 한다고요? 불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다시 말한다면 부정의가 됐습니까? 예. 부정의가 결국은 참을 수 됐나요? 예.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을 됐습니까? 예. 법률적 됐나요? 예. 법률적 뭐에? 불법에 속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용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신문기사로 그다음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됐나요? 누군가가 다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내려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 앞에서 2차 세계대전에 그 나치 독일이 했던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적 불법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법에 의한 것이죠. 그거는 엄연하게 뭐가 된다고요? 불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간주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세요. 초법률적인 법인 자연법에 이제 근거해서 실정법의 효력을 만다 부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 앞에서 뭐 한다고요?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아니야. 그거 부인할 수 있어. 뭘 집어넣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서 자연법으로서 한다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그 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 자연법을 이렇게 얘기했나요? 초법률적인 법이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초법률적인, 있나요? 예, 법률적인 법인, 뭐로써? 자연법으로써. 그것을 부인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그는 법적 안정성과 이제 정의 간에 뭘 해봐야 된다? 비교 형량이 필요하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법적인 됐나요? 예,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걸 만다고 서로 이제 비교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르면 되고 이것에서는 그것보다는 어떤다고요? 도덕적 정의가 더 추구돼야 돼라고 한다면은 어떤다고요? 바로 자연법론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뭐가 필요하더라? 비교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계속 실정법과 자연법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택하고 아니면 이걸 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됐니? 예. 상호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그래서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됐나요? 예.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요? 긴장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긴장관계에 있어야 된다. 됐나요? 예. 간장동생 긴장.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긴장관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웃자고 얘기는 아무도 안 할 것이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체크. 예를 들자면, 형법의 원칙, 절차, 양형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당한 법 질서를 지향하는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정법을 따르되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정당한, 됐습니까? 정당한, 그죠? 예. 법 질서를 위한, 됐나요? 예. 바로 그런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법조에 나와 있는 어떤 형량을 그냥 그대로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되니, 예. 이 사람은 어떤다고요? 도저히 어떤 사회에 나와서는 안 돼. 그죠? 예. 그럼 그런 가치 판단 갖다 집어넣고. 이 사람은 어떤다고요?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로 어떤다고? 소위 잘못했지만, 끊임없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개선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형량을 어떤 조금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정당한 법수 속에서 그런 가치 판단이 어떤 시점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이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변호사가 아니죠. 법관이 해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법관이 해줘야 되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라드부르의 주장은 법 제정 시에 불법이 아니었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법관 탈도는 깡 내쳐놓고요. 다시 밑줄자. 법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법관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관에 의해서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포인트 달락합니다. 이 라드부르의 입장을 비롯한 이제 현대 자연법론 따뜻한 좋고요. 그러면은 현대의 자연법론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는 차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결국은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하고는 된다고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이점 가능합니까? 예. 비춰볼까요? 실정법의 한계를 설정해서 결국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다가 만다고 초점을 두었더라. 그것이 이제 뭐예요? 바로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가요? 현대의 된다고요? 자연법론이 됐습니까? 예. 왜 그게 차이점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은 실정법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봤어. 그렇지만 현대의 자연법론은 됐습니까? 예. 바로 이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뭐하고자 한다고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근대의 어떤 자연법론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다만, 깡 쳐놓고요. 그럼 자연법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서는 역시 또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야, 그래 되면은 자연법이 실정법 아래에 가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법에 됐나요? 예. 무엇을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됐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누가 나오겠어? 다양한 견해 가진 사람 나오겠지? 자, 첫 번째 인물 나옵니다. 풀러 달까? 앉혀놓을 거예요. 다 체크. 사람이 났으니까. 뭘 풀러? 됐습니까? 예. 풀러는, 다시 해주자. 자연법이 실정법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입법과 사법의 과정에 절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내재되어 있어.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자연법은 실정법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반면에 다 세모 깡 해쳐놓고요. 코잉은 코잉 달도는 깡 해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코잉의 동생이 누군지 아니?
그 코 아래쪽에 있잖아요. 입술링, 됩니까? 코잉은 다시 몇 줄 쫙 됐나요? 예. 여러분들 안 써주니까 나는 계속해서 오늘 터뜨릴 거야, 씨발. 그래서 코잉은 도덕에서 나오는 최고의 법원칙인 자연법은, 됐습니까? 예. 불변하는 가치로서 법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감정, 다시 몇 줄, 그걸 뭐라 한다고요? 법감정이라고 해요. 법감정 다시 내볼까? 그렇고요. 그래서 법감정에 의해서 뭐 하는다? 객관적 실체로 인식된다. 그러면 객관적 실체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나와 있는 풀러의 견해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풀러는 어디에? 사법과 입법의 어떤 과정 속에서 얘가 내재됐다라고 하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객관적으로 실체로 존재한다. 그거 별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만, 나도 당쳐놓고요. 그는, 다시 커잉은 특정 시점에 어떤 법이 유효한지에 대한 그러한 이성적 인식, 그걸 뭐라 한다고요? 법의식. 다시 어떤 것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거. 그런 법의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실정법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한다? 가능하고.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법이 될, 다시 한번 죽은 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코잉의 주장이더라. 됐니? 예. 그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됐나? 예.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6번 문제.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네, 일치불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1번을 보시게 되면 현대 자연법론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가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단락가면 되겠죠. 그죠? 예, 라드부르가 말한 현대 자연법론은 실정법과 자연법이 미칠까요?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있더라. 자, 공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왜? 앞에 되겠잖아요. 현대 자연법론은 됐습니까? 예.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지 1번 내용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지 2번부터, 자, 몇 줄차라는 것만 몇 줄고 말합니다. 선지 2번에 근대 초기, 다시 몇 줄자. 선지 3번에 라드부르, 다시 몇 줄자. 선지 4번에 근대 자연법론, 다시 몇 줄자. 선지 5번 코잉, 다시 몇 줄자. 자, 방금 밑줄 친 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 앞에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찾아 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여기서 뭐 선지 5번에 코잉 했으니까 이제 몇 번에 달락하면 돼? 5번에 달락 코잉 하면 되잖아요. 됐니?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키워드가 되는 거다. 됐니? 예. 그래서 눈으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갑니다. 자, 기니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지가 전부 뭐 한다고요?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 선지가 지금 기니디에 대한 비교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나? 비교 선지라는 거? 그러면은 그냥 같이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하자? 그렇지. 하나 선택해가지고 먼저 꺼내 들어가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기억 가자. 기억 뭐라고 했어? 법의 형적 외관을 갖추었을 뿐 정의롭지 못한 법이 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 자, 그게 이제 뭐의 문제입니까? 저 앞에 나와 있던 바로 법 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예. 그 법을 만다고 부인할 수 없는 문제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선지 1번부터 기억만 갑니다. 보세요. 자, 기억은, 다시 한다면 이 내용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뭐를 훼손한 것이라고요? 정의를 훼손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맞니? 예. 그러면 선지 1번 일단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 예. 다음 선지 2번. 다시 방금 전에 이 법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보세요.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반인륜적 행위의 초래에 영향을 미친 문제 맞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체주의 국가들이 반인륜적 행위를 취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선지 3번. 기억은 실정법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잠깐만요. 실정법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법도 뭐 한다고요? 바로 법을 만드는 기관에 의해서 합법적 과정을 다 거친 거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3번 거치지 않았다라는 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X. 선지 4번. 기억은 제정된 법의 의미가 명확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제정된 실정법이 뭐 한다고요? 명확해서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은 나타난다고 명확한 거다. 명확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4번 X. 그럼 선지 5번은 기억 넘어가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 몇 번? 1번, 2번, 5번. 이렇게 되겠죠. 됐니? 다음, 이제 니은 가면 되겠죠. 비교니까, 그죠? 예. 자, 법적 안정성과 정의 간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더라. 됐습니까? 바로 여기겠네요. 누구의 견해입니까? 라드브루의 견해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의의 비교 형량을 통해 가지고, 됐니?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선지 1번. 니은은, 자, 법률적 불법을 배제하고, 자, 초법률적인 법, 있죠? 물어보자. 초법률적인 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데요? 자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연법이 초법률적인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법의 효력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앞에서 했죠.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선지 1번 X. 그 다음에 다시 니은은 초법률적인 법, 뭐가 됩니까? 자연법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연법이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에서 자연법이 여기에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여기 말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에서의 만다고요.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3번, 선지 2번 내용도 틀렸네. 그럼 답 나왔네. 몇 번이요? 5번 끝. 이러잖아요. 그럼 5번 갑시다. 실정법이 자연법과 상호 긴장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렇지. 실정법이 자연법과 상호 긴장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드러낸 거다. 됐니? 예. 제가 한 얘기입니까? 그려 있는 얘기입니까? 그려 있는 얘기잖아요. 됐니? 예. 그럼 마지막 디귿. 법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감정인 법감정. 됐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선지 5번. 자연법이 실정법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코잉의 견해잖아요. 됐습니까? 풀러는 됐나요? 풀러는 내재해 있다고 본 반면에 됐습니까? 예. 누구야? 코잉은 객관적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법의식 개념을 가져온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선지 5번 내용 됐나요? 맞는 이야기 되고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8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윗글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보기 또 다시 뭐 나왔어요? 사례 제시되어 있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따진다면 뭐가 되지? 헌법에 해당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B라고 이야기해지는 것은 그 밑에 이제 하위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맞니? 예. 그럼 다시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뭐는 기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연법적인 사상은 기재되어 있죠. 자유, 인권, 생명에 관한 이야기. 됐습니까? 예, 다 기재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보기의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하위법 중에 하나인 B는 사안별로 법이 적용되는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몇 줄자. 자, B의 구체적 상황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관은 B를 해석할 때에 바로 A, 헌법을 참조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요 이야기는 단독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죠. 실제로.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 법지문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어. 자, 법관은 됐습니까? 예, 어떤 재판을 행할 때에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법에 의해서 다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 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구체적인 사안을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볼펜 하나 가지고 학생을 툭 때렸다. 됐습니까? 예. 자, 이거에 그죠? 예. 소위 법전에 선생님이 학생을 볼펜으로 때리면은 됐나요? 예. 소면 징역 몇 년 이런 거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럼 안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아이고야, 음악 소리 좋다. 그죠? 네, 그럼 다시요.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법전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어? 젓가락으로 때리면 5년, 숟가락으로 때리면 10년 됐습니까? 예, 안 돼 있죠?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으로 됐습니까? 예, 상대방을 상하게 하면은 됐나요? 예, 그러면은 특수폭행죄로 됐나요? 예, 처벌한다. 그냥 그렇게 만다고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친구를 가지고 탄다고요. 볼펜을 이렇게 때렸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을 가지고 과연 특수폭행죄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법관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재판을 하되 법관의 주관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법관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왜? 방금 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안을 다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법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죠. 됐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요? 이 리모컨 갖고 때린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그죠? 예, 그럼 리모컨 갖고 때려버리지. 됐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예. 그렇잖아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보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 우리가 법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질문이니까 참고적으로.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법학자인 갑과 을은 됐습니까? X국의 법체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더라. 그랬더니 이제 갑 갑니다. 보세요. 법의 적용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중립성이 만다고 훼손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B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들을 다 신설해서 법 자체의 권위를 만다고 회복해줘야 된다. 그럼 다시 한다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지 말고 법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자. 구체적인 사안들 다 집어넣어. 됐습니까? 그래서 법의 권위를 한다고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선지 3번 갑이 나왔으니까 먼저 봅시다. 갑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한다는 건 뭐야? 막기 위해서. 됐습니까? 좋아. 그러면서 실정법의 한계 다시 몇 줄자를 설정했더라. 잠깐만요. 실정법의 한계가 뭐였죠? 실정법의 한계가? 저 앞에 실정법의 한계라는 것은 뭘 얘기했어? 다시요. 실정법은 모든 것을 다 만다고 드러내놓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실정법의 한계를 자기가 설정했습니까? 이게 실정법의 한계라고 딱 만들어놨어? 아니죠. 앞에 갑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실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뭐라고 해결하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담아내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실정법의 한계를 어떻게 한다고 설정했다라고 곤란하죠, 이거는요. 됐니? 예. 그러면은 다음 몇 번이야? 3번 끝. 이래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보기 내용에 을 한 번 더 보가자. 기본 이념을 고려해서 A를 보게 되면 헌법이 되겠죠.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자연법적 가치를 입법 과정에서 담으려 한 노력이 엿보여. 그래서 현재의 법체계를 유지해도 되겠대. 됐습니까? 예. 그래서 A에 뭘 가지고 있어? 헌법의 자연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냥 굳이 어떤 거고요. 구체적으로 뭐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선지사 한번 보세요. 을은 A, 다시 한번 헌법의 기본 이념을 참조해서 B가 뭐 할 수 있다?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자연법이 실정법에 절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정법 자체 내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자연법의 가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됐니? 예, 됐어요.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질문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지문 나왔을 때 일반적인 어떤 법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동안 봤던 조금 법지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쉬운 질문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